네, 이슈플로우 시간입니다. 2009년 가장 획기적인 광고 중 하나, 제가 선택한 광고는 삼성의 아몰레드 광고인데요. 많은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렇게 손담비가 나와서 광고를 했던 광고인데요. 이렇게 삼성은 2009년 아몰레드 출시로 OLED 시장의 선두를 공고히 해왔습니다. 이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2022년 OLED 시장의 점유율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삼성은 여전히 56%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2위는 중국의 BOE, 그리고 3위는 다시 한번 한국의 LG 디스플레이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높긴 하지만 2021년과 비교를 한다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61%의 점유율을 차지했었고 또 2위는 LG 디스플레이가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중국의 아성을 참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 중국 시장은 LCD 패널에 이어서 OLED 시장 패널까지 우리 시장을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이 통큰 베팅을 결정했죠. 어떠한 내용인지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이렇게 삼성 이정 현장이 떠 있는데요. LG에 이어서 삼성까지 OLED 진심인 우리나라인데요. 관련한 내용들 또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플로우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자, 최근 시장에서 여러 가지 주인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서 우리 김영일 전문가와 저는 계속 새로운 스타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부분을 좀 체크합니다. 자, LG에 이어서 삼성까지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OLED의 진심인 우리나라라고 써 있는데요. 세 가지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세계 1위를 위한 대규모 투자. 여기에는 단순히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다면 OLED의 움직임. 지금도 봐야 되고 앞으로도 좀 봐야 될 겁니다. 거기에 전략까지 덧붙여 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 OLED 처음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이번에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좀 다뤄주시는 건데 어떤 부분을 좀 볼까요? 일단은 투자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게요. 그래서 네. 이제 기대감은 분명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올해 초 정도에 이제 네. 디스플레이 쪽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은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회복될 거다. 왜냐면 그동안은 이제 작년에 워낙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반도체와 함께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었던 게 디스플레이 업황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하반기 정도 들어서면서 이제 어느 정도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의 이제 수요가 좀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디스플레이 쪽도 괜찮아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이 디스플레이 쪽에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LG, 그다음에 네. 삼성, 그다음에 애플까지 해가지고 연속적으로 투자가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OLED가 언제 한번 움직였었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이제 가장 크게 움직였었던 게 선익 시스템이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애플이 XR 헤드셋을 내놓는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네. 네, 딱 이런 이제 예상도가 나왔죠. 예상입니다. 네, 그러면서 요 이제 디스플레이에 이 선익 시스템이 또 증착 장비가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선익 시스템이 가장 또 큰 관심주로 떠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선익 시스템이 상당히 관련해서 크게 이제 움직였었고. 말씀해 주신 바 있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투자를 또, 이제 최근에 관심을 받은 게 이제 LG 디스플레이에서 LG 전자에다가 이제 1조 원 정도를 빌려가지고.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 1조 원 정도 빌린 거를 OLED 쪽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디스플레이 업황에 이제 있어서 제품 경쟁력을 계속해서 좀 강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게이밍이라든지 네. 혹은 이제 투명 OLED 이쪽에 이제 좀 라인업을 늘려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LG 디스플레이에서 먹거리로 삼고 있는 게 역시나 차량용이죠. 전장용 디스플레이. 많이 들어갔죠. 예.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들어갈 거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제가 벤츠 신형 차량 한번 이제 보여드렸던 거 기억이 나는데 BMW도 보여줬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이 센터펫이야. 그다음에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에도 디스플레이가 새로 들어간다라는 점. 거의 통으로 이렇게 휘어서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휘어져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크게 길게, 가운데 들어가는 거, 또 조수석이 길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디스플레이가 많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LG 쪽은 차량용 디스플레이도 계속해서 좀 라인업을 늘려 나갈 것이다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LG발 이슈로 인해서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이제 어느 정도 받은 상태에서 이제 이 최근에 애플발 이슈가 좀 다시 떠오르고 있어요. 기존에 이제 XR 헤드셋뿐만 아니라 아이패드에도 이제 OLED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시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2024년에 출시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기대감은 올해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아이패드 프로용 이제 OLED 패널 11인치, 13인치 시제품 4개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내 업체 이제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관련해서 OLED를 이제 납품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제 삼성의 OLED 투자 이슈가 나오게 된 거죠. 야, 플러스 알파입니다. 네, 계속 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이 8.6세대 OLED에 대해서 4.1조 초격차 투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네. 초격차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지금 중국에서 계속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이 디스플레이 쪽은 사실 중국에 약간은 이 어느 정도 시장을 좀 내줬다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 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중국이 많이 이제 따라온 상황이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건 스마트폰용 이제 디스플레이죠. 네. 그런데 이제 삼성에서 이번에 이 스마트폰용뿐만 아니라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 IT용 OLED 쪽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아우르겠다. 약간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진행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LCD처럼 안 따라잡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OLED 쪽이 결국에는 앞으로 미래 IT, 미래 이제 이 전자기기의 주요한 또 캐시카우가 될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어느 정도는 분명하게 선점을 해야 될 그런 이제 구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군요. 사실 사실 이제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좀 밀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쭉쭉쭉 치고 올라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에 대한 부분 역시나 이 정부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만 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이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한다라고 이제 협약식을 밝힐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함께 하셨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이 정부에서도 이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애로 사항이 없도록 쭉쭉쭉 밀어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그 외의 기업들은 거의 다 대부분 중국이 지금 갖고 있거든요. 진짜 바짝 따라오고 네,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상당히 좀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자리에 이제 참여를 해서 디스플레이 쪽은 적극적으로 좀 밀어주겠다. 그러면서 최근에 반도체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그쵸.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도 새롭게 이제 구축을 하겠다.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구축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 쪽은 분명하게 기대감은 크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에 가장 안 좋았었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정부와 기업이 또 본격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네. 또 밀어주는 기업, 투자하는 기업이 삼성과 LG. 우리나라 이제 가장 주요한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밀어준다라고 했을 때 기대감은 분명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디스플레이 쪽은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기는 했는데 여기서 저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길게 쭉 봐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세로 보고 계신다라는 내용이군요. 왜냐하면 두 번째 전략의 그렇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이렇게 질문을 하면 두 번째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OLED 관련주들 움직임 볼 텐데 한 번은 이제 시세가 나왔다 얘기를 좀 해줬잖아요. 그렇죠. 볼까요? 종목도? 그래서 저는 사실 약간은 아쉬웠던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네. 디스플레이가 지금 타이밍에 이슈가 좀 나왔었더라면 그러니까 지금. 미리미리 움직이지 않고 네. 지금 타이밍에 한 번에 좀 이슈가 몰아쳐서 나왔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시세가 이렇게 뭐랄까 좀 더 읽기 쉽게끔 돌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좀 더 이제 좀 쉽게 돌았을 거고 네. 사실 1분기에는 2차 전지, 뭐 전기차, 뭐 그다음에 뭐 반도체, 로봇, 네. AI 이쪽이 돌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분기 넘어와가지고 이제 새롭게 스타가 필요한 건데 그러면 딱 이 타이밍에 디스플레이 쪽에 이러한 이슈가 나왔다면 네. 그러면은 좋았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나 혹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 차익 실현 나오니까 네. 디스플레이 쪽에 접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바로바로 연결이 돼요. 이 그렇죠. 논리적으로도. 네, 그러면서 이제 연결이 되니까 굉장히 좀 쉽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 건데 일단 아쉽게도 디스플레이 쪽은 상당히 이미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잠깐 네. 차트 보고 가도록 하면요. 네. 일단은 이 HB 테크놀로지 네.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쐈죠, 있죠. 한번. 네. 역시나 이제 이 LG 디스플레이 투자권 이야기 나오면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고 사실 지금은 이 추가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네. 상승 나오면서 계속 차익 실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HB 테크놀로지는. 그렇군요. 그다음에 뭐 야스 봐야겠죠. 야스. 예. LG 디스플레이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 그러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기업인데 네. 역시나 일전에 LG 디스플레이 상승 나올 때 같이 상승 나오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삼성 디스플레이와 이슈로 나오기는 했지만 그대로 강한 음봉 나오면서 차익 실현 나오는 모습 그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게 되면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고점 쉬어주고. 찍고 약간의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고 예, 있죠. 그러네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완전히 디스플레이 쪽이 끝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쉬었다가 이제 더 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이제 인베니아라든지 네. 인베니아는 아직 살아 있네요. 그럼 이제 인베니아 조금 더 이제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OLED 관련해서 탄력 나온 종목들이 거의 이제 10종목이 넘어가거든요. 아, 뭐 이외에 좀 영우 DSP도 있고요, 뭐 라운텍도 있고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네. 사실 거의 대부분 상승 나왔다가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이에요. 지금 이제 뭐 인베니아는 약간 살아 있기는 한데. 1페이지가 지나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쉽다라고 표현을 그쵸, 드린 예, 겁니다. 맞아요.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이슈에 의해서 수급이 들어갔다면, 그럼 이제 우리는 그냥 디스플레이 쪽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쉽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또 쉽게 수익을 챙겨갈 네, 수가 그쵸, 있는 건데 그쵸. 아, 그 이미 얘기군요. 이제 1분기에 디스플레이까지 같이 상승이 나와버려서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은 쉬어가는 그립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 디스플레이 쪽은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네. 반도체하고요.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그 다음에 뭐 로봇 AI 다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1분기에 너무 많이 달렸거든요, 사실. 그렇죠. 여러 가지 소식이 너무 많았어요. 네, 너무 이제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네. 너무 빠르게 강하게 달렸습니다. 저희 이슈 플로우에서 다른 게 다 그런 것들이에요. 네, 거의 네. 이제 그런 것들이었고. 네. 그래서 너무 이제 빠르고 강하게 달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좀 주위를 돌아보면서 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제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는 이게 잠깐 이제 쉬었다 가야지 그래도 체력이 회복되면서 가는데 너무 이제 달리다 보니까 약간 번아웃이 온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그 슬램덩크 다들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슬램덩크 그 주인공들이 되게 문제아들로 이루어진 농구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역대 최강이라고 불리는 팀이 산왕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그 문제아들로 이루어진 팀이 산왕전을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거짓말처럼 모든 힘을 다해서 패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이 가장 큰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시장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사실. 아. 너무 이제 이 올해 경기 침체라는 강한 적을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기 침체라는 강한 적을 두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 문제아들 지금 이 삼성, SK 하이닉스 계속 이제 어닝 쇼크 나오죠. 디스플레이 쪽도 지금 계속 안 좋았죠. 네. 문제아들 데리고 굉장히 좀 잘 달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을 이제 너무 많이 쏟아가지고 지금은 약간은 쉬어가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 쉬는 게 초반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반기라든지 이런 걸 노려볼 수 있는 쉼이라는 거죠. 저는 하반기가 아니라 사실 2분기에 다시 이제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빨리 올 거로 보시는군요. 왜냐하면 네. 사실 반도체하고 저는 같이 움직일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OLED가 반도체하고 같이 이제 궤를 같이 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네네. 아마 저는 반도체하고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OLED가. 그러면 지금 이제 반도체 쪽들의 차트 움직임을 잠깐 이제 보게 되면요. 네. 뭐 자꾸 이제 하나 마이크론이 이제 거의 대표적인 예니까 하나 마이크론을 잠깐 보게 되면 합한 거 보죠. 예, 네. 쉬어갔다가 오늘 약간 양봉 나오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최근에 SA페이 반도체 계속 방금 이제 상승 나오다가 오늘도 네. 양봉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반도체 쪽은 지금 다시 한번 수급이 조금씩 형성되려고 하는 움직임?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러면은 반도체 쪽이 아직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네. 반도체 쪽이 최근에는 약간 이제 쉬었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생겨나는 거고 반도체 쪽이 2분기에 기대감이 형성될 거다라고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는 좀 쉬었으니까 2분기에 이제 수급이 형성되면서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 분명하게 나올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디스플레이 쪽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네. LG 디스플레이가 결론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지 않았거든요. 그렇군요. LG 디스플레이가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수급이 들어왔는데 네. LG 디스플레이가 사실 추가적으로 저는 한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탄력이 나오지 않고 시장의 분위기가 최근에 약간 경기 침체 우려감들이 다시 솟아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펙에서 감산을 해버리는데 네. 유가가 다시 올라갔었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고용이라든지 지표가 좀 나왔는데 약간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솟아오를 만한 이슈들이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또 결국 수요가 또 부족해진다 이렇게 그렇죠. 되면서 또 내려가고. 네, 그러면서 예. 또 이제 우려감 형성돼버리고 뭐 그러면서 이제 또 은행 우려감 다시 생겨나고 있고 맞아요. 예. 지금 이제 이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디스플레이가 더 갈 수 있었는데 네. 워낙에 이제 초반에 좀 힘을 썼고 그러면서 더 갈 수 있었는데 시장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네. 같이 어쩔 수 없이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저는 디스플레이가 죽었냐? 살아있다라고 보고 살아있다. 있거든요.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LG 디스플레이를 저는 어느 정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디스플레이 쪽은
자리 잡을 때 네. 다시 한번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네네. 디스플레이 쪽은 아직 완전히 다 죽은 건 아닙니다. 오늘 이제 탄력이 나오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베니아 정도는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아직까지 좀 가능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자리 잡을 때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이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올해 계속해서 움직일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시고 어느 정도 이 디스플레이 쪽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OLED라든지 반도체 또 하반기 때 또는 2분기부터 살아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다뤄가지고 타이밍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잡아드리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OLED 투자 전략 들어가 볼 텐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시장이 쉬어가는 타이밍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마저 이길 정도로 강한 건 아니다. 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바이오가 가장 세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바이오 종목들을 몇 종목 보기는 하는데 선뜻 손이 안 나가요. 바이오 종목 중에. 왜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현재 이 바이오 업종 쪽은 진짜 바이오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도는 것 중에 하나다. 네, 그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갔던 것들이 쉬고 차익 실현이 나오니까 이 수급들이 빠져야 되잖아요. 다른 그렇죠. 쪽으로. 다른 네, 쪽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여태까지 안 갔던 바이오 쪽에 수급을 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진단키트 쪽이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그렇죠. 차트 잠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휴마시스를 보게 되는데 네. 휴마시스가 오늘 20% 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수급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오늘 수급이, 그죠? 그렇군요. 수급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 여태까지 의미 있는 상승은 아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이 매물대에 부딪히고 있기는 한데 네. 과연 매물대를 강하게 뚫어줄 수 있을까? 저는 수급이 오늘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굉장히 강한 수급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바이오 업종 모두 다.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급이 들어왔었던 뭐 예를 들어서 박셀바이오라든지 예. 오늘 이제 상승이 나왔던 박셀바이오는 뭐 수급이 괜찮기는 한데 자꾸 이제 선뜻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신호라고 안 느껴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할 만한 움직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 제약 바이오의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네. 지금 현재 이 고점에 있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 나오니까 네. 돈 돌릴 때는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바이오 쪽에 돈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돈을 돌리는데 결국에는 지금 제약 바이오가 확 좋아져서 가는 게 아니라 네. 돌리는 의미에서 지금 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다 보니까 지금 수급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주도할 만큼 들어가지가 않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접근하기가 망설여져요. 제가 이 바이오 쪽에서도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들 뭐 박셀바이오라든지 혹은 이제 뭐 오늘 앞타바이오라든지 네네. 아마 이번 주 정도에는 추가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딱 요 정도 수급 들어온 종목들 있잖아요. 앞타바이오나 박셀바이오처럼 딱 요 정도 수급 되게 잘 안 보이시죠? 조금 더 확대를 하면 미미하다는 예, 소리입니다. 요 정도 수급 들어온 종목들은 아마 이번 주 정도엔 접근 가능할 겁니다. 단기 트레이딩으로. 그런데 과연 이전 매물대 이상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까? 쉽지 않다. 이전의 로봇이나 AI처럼 그러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실적 시즌의 이 관점과 비슷한 거예요. 네. 실적 시즌을 하나의 놀이터로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시장을 주도하기에는 힘들고 개별 종목 이 느낌으로 움직일 거니까 약간의 이 종목별 수급을 보고 그때그때 단기 트레이딩으로 완전히 이제 개별주 시장이 될 거니까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이오 쪽의 움직임과 어제 말씀해 주셨던 실적에 대한 그런 성격이 똑같다라고 보는 네, 거죠. 성격이 네. 똑같다라는 거죠. 네. 수급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단기적으로 네. 돌리는 건데 그 수급은 지금 현재 여태까지 갔던 것들이 쉬어가니까 네. 이쪽으로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시장을 주도할 만큼은 아닌 거고요. 그러면 시장을 주도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냥 딱 저는 이번 주 정도 일단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다. 그런데 과연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요거는 한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목요일, 금요일까지 수급이 굉장히 간다. 강하게 들어온다. 예. 그러면 다음 주까지 갈 수 있는 건데 네. 만약에 이 정도 상승이 그냥 어느 정도 조금 더 나오다가 차익 실현이 나와버린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멈출 거다라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약바이오 가니까 이거 따라 타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그러니까 것 약간 같고요. 고수의 영역 아닙니까? 네, 약간의 이제 네. 고수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이게 이제 제약바이오가 분위기를 완전히 다 넘겨받았다라기보다는 그냥 수급을 받는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께서도 이 제약바이오 쪽은 이번 주 정도에는 접근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시장을 완전히 이끌고 가는 그림은 아니니까 네. 조금 더 이제 이 리스크 관리 쪽에 초점을 좀 맞추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항상 제가 시장의 대세를 따라야 된다. 그렇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지금 시장의 대세는 잠시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간 거거든요.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간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너무 이제 급하게 보실 필요 없이 1분기의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 보니까 2분기에도 급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네. 급해지지 마시고 지금은 잠시 숨고르기 구간이니까 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선 종목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서 반도체나 2차전지, 디스플레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선 거니까 여유롭게 보시고 지금 당장에 수급 들어가는 종목들 이제 뭐 제약 바이오라든지 이쪽은 시장을 주도할 만큼은 아니니까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에 자신 있으신 분들 또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좀 포함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좀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